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구시 예산 문제를 샅샅이 파헤쳐드리는 부장님, 오늘 준비하신 소식 뭡니까? 네, 오늘은 이제 대구시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공유자산 23곳을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빚을 내지 않고? 네. 예. 빚 내지 않고, 아니, 우리 홍 시장님 빚 내는 거 되게 싫어하시니까. 그렇죠. 네. 예, 건전재정 이런 거 되게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안 그래도 요새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왜 그렇게 시장님은 빚을 싫어하나? 빚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렇죠. 예, 빚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하여튼 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게 어려운 말입니다. 하여튼 시 재산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 재산을 파는데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시민들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의회가 이제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회가 이제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근데 뭐 시의회 반응이 있나요? 홍 시장님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가? 어때요? 네. 다행히도 이제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의원들이요. 아, 부정적이에요? 네, 의회에서 좀 상당히 좀 불만이 많고요. 의회를 무시하냐까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완일? 하긴 근데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4,500억 정도 됩니다. 와. 근데 이제 공유자산 23곳을 30년까지 팔아서 3,980억을 만들어서 건립하겠다는데요. 일단은 그 공유자산 매각안 중에 성서행정타운은 통과가 됐습니다. 벌써 통과됐고. 네, 근데 이제 지금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북구 7구 행정타운이 지금 굉장히 지금 반대가 심한데요. 일단 그 지금 그 지역구 국회의원, 그다음에 구의원, 시의원 할 거 없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워낙 싫어하니까. 네, 그 왜 싫어하냐 봤을 때요. 그 북구에 있는 자산이잖아요. 이게 대단히 노른자 땅인데 북구 주민들 입장 이겁니다. 이 땅을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만들거나 주민들을 위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신청사가 달서구에 가잖아요. 그 달서구에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북구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 이러면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다라는 입장인 거죠. 근데 진짜 이거는 안 그래도 이제 북구는 지금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누적이 돼 왔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그 매천시장 이전 가지고도 매우 그 불만을 많이 표시했었고, 왜 이렇게 북구 거는 자꾸 잃어버리기만 하고 얻게 하는 건 없이 자꾸 이렇게 희생시키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23곳. 와, 엄청 많네요. 곳곳에서 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뭐 지금 안 그래도 중소기업 명품 매장도 팔겠다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 시에서 좀 대단히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계약계획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단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와, 뭐야 이게 깡패야 뭐야. 계약 기간 남았는데 손해배상 해줄 거야 그러면? 와, 그래요? 그 중소기업 명품 매장이 그게 어디더라? 그 2호선 라인에 감삼역인가? 아닌데 하여튼 저기 무슨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데 성서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성서 아니다. 하여튼 지나가면서 매번 봤는데 교회 가면서. 그렇군요. 그 범어공원인가? 거기도 포함됐다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네, 거기 최근에 이제 발표한 곳이 범어공원을 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연도별로 보면요. 일단 지금 2026년도에 팔겠다고 한 것이 북구 구민운동장 팔겠다 하고요. 수성구 범어 1도 행정복지센터 팔겠다 하고요. 서구에 종합복지회가 평립 별관 공터가 있는데 공터도 팔겠다 합니다. 27년도에는 이제 범어공원을 팔겠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성구에서 약간 좀 사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구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구의 환경공무지 복지회가 뭐 남구 도시농업체육장 등등 해서 30년까지 단계별로 26곳을 팔겠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게 우리 공유 재산으로 묶여 있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텐데, 물론 거기에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거를 싸그리 다 팔고 신청사를 지을 만한 어떤 대단한 공익적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도 좀 있고 홍 시장님 본인도 어이 뭐 상격청사 좋은데 왜 옮기냐고 뭐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기웃기도 했고 말이죠. 네, 그렇죠. 도대체 시민 입장에서는 좀 이게 갸우뚱한데 네, 일단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에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지방채라는 개념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지방채라고 하면요, 네. 보통 그냥 단순하게 빚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음. 그 말 그대로 채권이잖아요. 지방에서 음. 발행한 채권인데 음. 이 지방채 같은 경우는 국채와 달리 SOC나 뭐 도로나 뭐 인프라나 이런 네. 먹거리 사업이나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발행할 채권입니다.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면요, 이걸 이제 뭐 은행에서 빌려온다거나 또 해외에서 돈 빌려오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면 이 채권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자산 투자 상품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사실 망할 일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이 이제 뭐 파산 신고를 해버렸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나 그 채권 샀다 똥 찼잖아. 아, 나 정말 예, 그래서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5년, 10년 걸리는 사업들을 예. 세금으로 중단한 게 아니라 이 채권을 발행하고 누군가 채권을 산 돈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 재원 조달이 가능한 이득이 있고요. 네. 이 채권을 구매하는 기관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지자체가 수익이 이제 지자체가 안정적이니까요. 원금을 잃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뭐 이자는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이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지자체는 이제 가장 신용도가 높은 네. 채권 발행 주체 중 하나인데 네. 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뭐 물가도 요즘 계속 가파르게 오는 세상에서 투자처를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또 하나의 거고 시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상환하는 것만 문제가 없다면은 네. 그렇게 마다할 것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홍 시장님은 거의 네. 병적으로 빚지는 걸 싫어해서 네. 빚을 줄이는 거를 자신의 그 가장 중요한 시정 목표로 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뭐 빚이 그렇게 많습니까? 대구시가? 네, 빚은 많습니다. 이 빚은 이제 절대적으로 보나 이제 다른 시와 비율적으로 보나 많구나. 많긴 합니다. 일단 그 작년 결산 기준으로요. 네. 23년 결산 기준으로 대구시 빚이 남아 있는 금액이 2조 3,731억입니다. 22년도에는 2조 3,810억인데요. 네. 이제 또 홍 시장이 이제 오면서 채무를 감축하겠다고 해서 일단 22년 대비했을 때는 줄었습니다. 네. 근데 22년도에 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보면요. 서울이 20.15%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그 다음으로 18.9%입니다.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네. 거죠? 강력시 대비했을 때 강력시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거죠. 홍 시장 말만 보면요. 홍 시장은 이제 대구시 빚이 많아서 문제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문제만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다까지 봤을 때는 네.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빚은 단순하게 많다, 적다로 이렇게 나쁘다, 좋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라는 것은 SOC 사업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이건 향후 5년, 10년 뒤에 우리 지방의 지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업 투자 금액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업 투자 금액을 가지고 단순하게 많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빚이 왜 많아졌냐? 네. 원래 저희 대구시가 2020년도까지는 빚이 좀 감소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뭐 옛날에도 뭐 대구가 빚이 많다라고 했긴 했지만 권 시장 재임 당시 코로나 이전까지만 보면요, 대구시 빚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왜 높아졌냐? 대구는 코로나가 심각하게 터진 곳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이슈가 그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고 이제 공원이 이제 시소유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원래 이제 빌려오는 거였는데 이게 기간이 끝나서 이제 대구시가 이 공원을 사오냐 마냐라는 이제 문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대응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제 공원을 또 시민 곁으로 이제 대구시가 시민 곁에 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네. 코로나를 대응하고 이 공원들을 산 겁니다. 그래서 빚이 급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왜 빚이 늘어났는가? 네. 이 빚을 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중요하죠. 네. 말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대구시가 빚이 많다
라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사실 행정가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 정치적인 언어가 아닌가 싶은 거죠.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을 안 하고도 일을 잘한 것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게 이런 거거든요. 빚을 줄였다. 동폐합하고 인원 줄이고 감축하고 그래서 짜자자 해가지고 대구시 재정이 이렇게 건전해졌다 이래버리면 일은 줄어요. 계속 통폐합하니까 일은 주는데 결과물은 좋게 나와. 빚이 줄었다. 네. 사람들한테 막 선전해. 빚이 줄었대. 근데 시민들이 잘 생각해보면 빚이 줄었네. 우리 살림살이가 좋아졌네. 우리가 삶이 윤택해졌고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됐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빚이 준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생기지 않아. 사실 이게 빚을 내는 거가요. 네. 보통 이제 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홍 시장도 그렇고 뭐 빚을 내면 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 뭐 이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게 행정 이론적으로 보면요. 빚을 내는 것이 오히려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미래 세대가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게 이론입니다. 이게 세금으로 만약에 모든 사업을 충당한다. 그러면 5년, 10년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 5년, 10년을 지금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사업비를 다 충당을 하고 미래 세대는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5년, 10년 뒤에 그게 가져다주는 편익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채를 왜 발행하냐, 공채를 왜 발행하냐는 미래 세대가 당신들이 누리는 편익에 대해서 편익을 누리는 만큼 이제 세금으로 이제 지방채를 상환하세요. 라는 게 공정한 논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네. 대구 예를 들면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데 네. 만들어지고 나면은 미래 세대도 계속 누리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네. 근데 어떤 특정 세대가 낸 세금으로만 하면 그 세대만 희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공정하게 좀 세금으로도 하고 네. 지방채로도 하고 그래서 전 세대가 좀 아울러 가지고 비용을 좀 공평하게 분담하자. 이건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얘기 같은데. 그렇죠. 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물론 특정 계층이 하겠지만 네. 현 세대가 지방채를 구입을 하면 현 세대는 원금과 수익을 얻게 되죠. 미래 세대는 편익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정하다라는 게 행정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네. 과다하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렇죠. 네. 균형 있게 적절하게 마치 회사도 적절한 부채가 이제 건전한 자산이 되듯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총론적으로는 그런데 신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빚을 낸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부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신청사라고 하면 좀 많이 부정적이긴 하죠. 음. 근데 신청사 건립이 약간 부정적인 것 같고요. 뭐 빚을 내나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냐 이건 둘 다 약간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이 특히 부정적인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왜 빚을 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냐라고 회의 때마다 행정국장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행정국장 회의 때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구시가 빚이 많아서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의원들이 다 아니까 국장님 다 아시면서 빚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지방채라는 게 발행을 해서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당장 시작을 하면 1년 뒤에 지방채 이자보다 훨씬 더 큰 편익을 가져옵니다. 라고 회의 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빚을 안 내더라고요. 대구시 신청사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권 시장 재임 때 만든 건데요. 코로나 때 다 썼다 막 이런 얘기 들리던데. 네. 맞습니까? 거의 반절을 썼죠. 근데 이제 이번 회의 때도 이 신청사 기금에 대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원래 대구시가 매년 한 25억 정도를 그 신청사 기금에 적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1250억 정도 마련했지만 코로나 때 한 650억 정도 썼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안정화가 좀 되었고 만약에 홍 시장이 진짜로 신청사 건립에 대해 의지가 있었으면 이 기금에다가 돈을 적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요. 이 기금에 단 한 푼도 적립을 하지 않았다. 그럼 홍 시장님은 과연 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이냐. 당연히 자산을 매각한다고 하면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쉽게 갈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이라던가 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라던가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홍 시장은 약간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도 비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거는 저희 뇌피셜로 평론을 하자면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데이터상 대구시 채무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홍 시장님이 시장 임기를 마쳤을 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기가 하고 싶은 데이터가 대구시 부채를 얼마까지 줄였다인데 갑자기 신청사 이런 거 가지고 빚을 왕창 져버리면은 내가 이때까지 통폐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용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데이터 갖고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절대 안 돼.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해. 아니면 때려쳐 하지 마. 요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저만의 뇌피셜적 의심이 있습니다. 네. 하기 싫어했잖아요 원래 홍 시장님. 그렇죠. 원래 안 한다 했다가 네.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하겠다고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권영진 전 시장이 지금 저기 지역구를 저기로 해서 출마한 것 자체도 그때 신청사 배틀이니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참. 네. 모르겠어요. 저의 뇌피셜적 의심이 아니길 바랍니다. 홍 시장님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만약에 판단하신다면은 본인의 정치적 치적보다는 대구 시민들의 어떤 윤택함이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앙정치 진출하시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 텄습니다. 시장님 이제 시장으로서 이제 더 열심히 매진하시고 시를 더 발전시키는 게 명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마감이지. 이거 뭐 시정을 잘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내가 대구시를 이렇게 잘 운영했으니까 국가도 잘 운영할 거다 뭐 그런 지금 빌드업이 글쎄요 아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지넘게 제가 또 이렇게 조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근데 이게 좀 이번 말이 좀 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제가 빚 얘기만 나오면 네. 사실 제가 좀 할 말이 좀 되게 많습니다. 예. 그 사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빚이라는 말이요. 사실 행정적 언어와 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사실 아까 얘기했던 빚 얘기하면 긍정적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국채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또 국민들 앞에 얘기할 때 빚은 나쁩니다. 뭐 이제 내가 어릴 때 빚이 많은 생활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는 빚을 많이 발행을 하면 미래 세대에게 뭐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약간 좀 단편적으로만 얘기하는 좀 사실 안 맞는 얘기거든요. 빚을 왜 발행하냐? 했을 때 우리 예산 편성은 경기가 안 좋을 때요, 재정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때 국채를 좀 발행을 하거나 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경기가 좀 살 수 있게 돈을 투입을 하는 게 사실 기초적인 행정 이론이거든요. 오히려 경기가 좀 호황일 때 약간 재정을 줄여서 경기가 가열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을 줄이면 경기가 더 불황에 빠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경기가 좀 좋은데 더 재정을 늘려버리면 경기가 가열되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저기 반대로 가고 있죠. 사실 이게 대구 홍 시장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은 정치권 자체의 문제입니다. 예. 이게 여당일 때는요, 사실 좀 행정을 하다 보면 빚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야당은 왜 빚이 많이 생겼냐라고 비판하고 비난하죠. 사실 이게 뭐 정부 얘기를 좀 하면요,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네. 그 민주당 의원이 그 기재부 장관을 이렇게 불러서 대정 질문을 합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빚이 400조 늘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때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때 뭐라고 얘기하면요, 좀 이론적 얘기를 합니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민주당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당신은 왜 참여정부 당시에 당시 국회의원일 때 참여정부가 3년 동안 국채 23조를 발행한 가지고는 왜 재정 파탄이냐라고 이렇게 비판했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기재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의원님 그때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자랑이다 자스가 씨. 아이고 이게 가만 보면요, 어쨌든 여당이다, 예. 이제 집권 여당이나 예. 또는 이제 시장이 되면요, 예. 행정적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때 되면 정상적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은 비판과 비난을 좀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 좀 팩트에 안 맞는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빚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보수 정권이 야당일 때는 빚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면요, 이 빚에 대해서 경기 회복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요. 보통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일 피해 누가 보냐? 시민들이 보는 거죠. 이런 이제 행정적 언어와 행정적 체계를 약간 좀 논의로 하고, 이런 빚은 무조건 나쁜 거야 라는 정치적 언어로만 얘기하면요,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시민들이 보고
부정확한 정보로 이제 접하기 때문에 이 정치를 보고 하는 사람들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네. 그 지금 그 민주당을 악마화하는 또 주요한 도구로 뭐 문정부 동안 나라 빚이 얼마가 늘었고 이것도 똑같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라 빚의 채권자가 누구냐 이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빚을 졌다면 누구한테 빚졌느냐를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럼 그 빚진 사람이 대한민국을 뭐 공격하고 강제 집행을 하고 나라 재산을 거덜내고 그런 채권자들이냐고가 아니거든요.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돈 있는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개념으로 국채를 사면 그게 나라 빚이 되는 건데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나라 빚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부의 재분배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국채를 사고 국가는 그 돈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해서 도로도 더 만들고 뭐 시민들의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도 하고 나중에 또 돈 있는 사람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주고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데 빚이 늘어났다 나라 경제를 파탄냈다 이렇게 딱 그 선동구가 딱 돼 있잖아요. 예, 뭐 말씀하신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뭐 다 선수 교체해가면서 상대방을 똑같이 공격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진짜 나쁜 거지. 사실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빚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빚 내서 편익을 발생을 못 시켰다면 이제 비난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편익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빚 많이 졌다 나라 경제 파탄냈다. 아 이건 진짜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 같아요. 이게 새로운 시각이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빚 많이 졌다는 거 가지고 쫄지 말고 기자들도 기사 쓸 때 나라 빚 몇백조 돌파 이런 거 좀 쓰지 말자 이게 진짜 편익 몇 조 돌파 이런 거 써봤어? 참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아유 오늘도 부장님 얘기를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지식도 알게 되고 시각도 열리게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